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듣고 합으로 대화를 할 권하영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중한 사람들의 이제 승진도 빠르고 실적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일하면 빨리 승진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일하면 즐거울까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정중한 사람들의 반대편인 무례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없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딱 한 번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진심을 담아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킹을 방지하는데 왜 중요할까? 바로 보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보안이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돈과 같다고 하는데요. 왜 신뢰가 돈과 같다고 할까요? 바로 신뢰 봐봐요. 미경이 언니네 이제 초콜릿집이 있는데 솔빈이 언니네 이제 빵집이 있어요. 근데 미경이 언니가 초콜릿 10봉지를 줄 테니까 너도 이제 빵을 10봉지 주라 이렇게 했어요. 미경이 언니가 5봉지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빈이 언니는 미경이 언니한테 이제 거래를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미경이 언니 인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안면인식입니다. 안면인식은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얼굴이 신분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처럼 이제 중국은 안면인식이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히토류는 15개에서 16개 정도 되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토류는 또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이 죽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죽인 나라는 스페인과 로마인데 이제 로마는 중국에게 유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로마에게 비단을 주었는데 유리는 계속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단은 계속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망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은 중국에 은을 줬습니다. 은은 어디까지나 날까요?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망하고 중국은 또 똑같이 비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아주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말하셨는데 이 컨테이너 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 시간은 정말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한 건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속철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는 제일 빠른 고속철 중국에 있다니 정말 중국이 힘이 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3분의 2가 다 중국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계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가 거의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홍콩은 이제 손해를 안 볼까 했는데 지하철 시스템이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변 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하철이 생긴다. 지하도랑 지하철이 생긴다. 그럼 그 주위 땅값이 엄청 비싸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변 땅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중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양쪽 모두 다 이득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요. 욕심 많은 사람은 나 혼자 잘 되고 싶다. 남 잘 되면 배 아프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은 양쪽 모두 다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대륙은 단순한 땅이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게 되었죠. 그리고 또 국민 경제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잘 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뛰어날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영화가 있잖아요. 중국 영화가 되게 인기적으로 폭발했어요. 근데 중국 영화는 되게 단순하고 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되게 인기가 많은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국의 인지를 보여줬고요. 유럽인들이 중국 문물에 꽂혀서 그림을 이제 팔 때 300억 넘는 것도 있고 400억 넘는 것도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이제 그러면 콜럼버스와
정화라는 중국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럼버스 항해보다 앞서고 규모가 큰 정화는 4번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후진국에 문물을 전해줬고요. 후진국에다가 문물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도전과 모험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결과, 성과, 이익 같은 거만 보지 도전이나 모험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화도 뛰어나지만 콜럼버스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국은 거대 한 나라를 유지한 나라다. 거대한 이제 한 개의 나라를 유지한 나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대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총서기, 두 번째기 정치국 상무위원, 세 번째가 정치국, 네 번째 중앙위원, 다섯 번째가 중앙후보위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